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2024 타경 2236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숙박시설 경매건으로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687-3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철강 콘크리트 구조 모텔입니다. 이 물건은 언뜻 보면 평범한 지방 모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현금 흐름이 곧바로 발생하는 즉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이미 운영 중이며 내부 구조와 외관 상태 또한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핵심은 가격입니다. 감정가는 약 39억 2,421만 원, 현재 4차 입찰이 진행 중이며 최저 입찰가는 13억 4,600만 원, 무려 감정가의 34% 수준입니다. 입찰일은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연면적 452평짜리 숙박시설 실제 현재도 객실 운영 중, 지하주차장 완비 객실수 40실 이상, 엘리베이터 1기 설치리 모든 조건이 갖춰진 숙박시설이 13억대로 낙찰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렴한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흐름 임대수익 시세차익이라는 3중 수익 구조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복합형 투자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숙박시설은 어떤 입지에 위치해 있고 어떤 구조와 층별 용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수익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할 수 있으며 권리관계는 깨끗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숙박시설이 어떤 입지에 자리 잡고 있는지, 정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687-3 양산에서도 오래전부터 숙박시설 및 여관 모텔이 밀집해 있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산이라는 도시가 단순한 위성도시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지역을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북부동은 양산 내 모텔 숙박업 상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북부동은 양산 도심과 인접하면서도 비교적 조용하고 주거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근에는 양산시외 버스터미널, 양산고속도로 IC, 대형 공장지대 관공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출장객과 외부 방문객의 유입이 꾸준한 편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여관, 모텔, 펜션, 고시원 등이 형성되어 있었고 실제 이번 경매 물건 또한 건축 당시부터 숙박시설로 허가받고 지어진 모텔 건물입니다. 둘째, 도로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난 입지입니다. 이 건물은 북부동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정면에서 바로 차량 진입이 가능할 만큼 도로 전면이 넓고 진입이 용이합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과 후면 공간도 확보되어 있어 자차를 이용하는 투숙객의 동선도 상당히 좋은 편이며 외부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도 건물 전체가 드러나는 구조라 간판 노출성과 고객 인지성도 매우 수수한 편입니다. 셋째, 인근 개발로 인한 장기적 수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산은 현재 경남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 확장과 주거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양산역, 부산 노선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이 확충 중이며 또한 주변에 중소형 산업단지, 공장지대, 물류창고 등이 많아 출장객, 근로자 숙소, 임시 거주 수요까지 포함하면 이 모텔이 지닌 잠재 수요층은 일반적인 모텔보다도 훨씬 다양합니다. 넷째, 숙박 이외에 대한 활용도 가능성입니다. 단순 모텔이 아닌 6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간호학원, 고시원, 쉐어하우스, 실버케어 시설, 기숙사형 레지던스, 생활 숙박시설 등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즉, 이 입지는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중장기 활용 방안까지 확보된 다용도 부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양산 내에서도 숙박 밀집 지역인 북부동의 위치, 외부 차량 접근이 쉬운 대로변 도로 전면 숙박 수요와 리모델링 수요를 동시에 겨냥 가능,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경매 물건입니다. 이제 입지 분석이 끝났다면 다음으로는 건물 구조와 층별 구성 그리고 실제 내부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숙박시설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투자자로서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시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7개 층으로 이루어진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1996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숙박업소로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실사용 건물이죠.
먼저 지하 1층에는 보일러실과 설비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심장이라 불리는 여러 설비와 기계 장치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 건물 전반의 난방, 급수, 배기 등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임에도 면적이 약 33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관리 공간으로는 충분한 구조입니다. 지상 1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프런트와 안내 데스크, 출입구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약 15평 정도로 외부 손님을 맞이하고 차량을 진입시키기에 충분한 규모이며 입구 자체가 대로변을 바라보고 있어 시인성과 동선 모두 우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숙박 공간은 2층부터 5층까지입니다. 이 4개 층은 모두 객실 중심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5실 이상의 객실이 동일한 구조로 반복 배치되어 있습니다. 층당 약 82평이라는 넉넉한 공간 덕분에 객실은 일반실 외에도 특실, 대실용 객실, 복층형으로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며 복도와 객실이 대층형으로 짜여 있어 운영 효율성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6층은 약 75평 정도로 여기 역시 객실 위주의 배치지만 다른 층과 달리 약간의 부가시설이나 관리자용 공간이 포함된 구조로 추정됩니다. 최상층인 만큼 VIP룸 구성이나 장기 투숙용 객실로 활용해도 좋은 위치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포인트는 제시외 건물, 즉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 차량막입니다. 이 공간은 약 114평 규모로 지하주차 외에도 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주차 가능한 넓은 외부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는 투숙객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이 주차 시설은 꽤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은 지하는 설비 공간, 1층은 프런트와 진입 공간, 2층부터 6층까지는 객실 중심 구조 여기에 주차장까지 완비된 중형 숙박시설의 정석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각 층의 면적이 넓고 균일해서 향후 리모델링을 진행하더라도 구조 변경 부담 없이 다양한 업종으로 전환 가능한 탄력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물 구조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는 깨끗할까요? 혹시 낙찰받고 나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임차인 현황, 배당 요구 여부까지 하나하나 따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이 물건을 깨끗하게 인수할 수 있느냐, 즉 권리 관계가 명확하냐가 투자 안전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모텔 건물의 등기부등본, 임차인 현황, 배당 요구 내역을 바탕으로 낙찰자가 떠안게 되는 권리나 금전적 부담이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8년 9월 20일 근저당권. 이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9월 20일 서부산농협이 설정한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약 32억 4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보다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가 진행되면 법적으로 자동 소멸되며 낙찰자에게는 아무런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후에 잡힌 추가 근저당,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개시 등은 전부 소멸됩니다. 임차인 현황 송씨 전입 2021.06 1. 현재 이 모텔 건물에는 송씨라는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전체 건물을 통임대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입일 2021년 6월 1일. 확정일자 없음. 보증금 5억 원. 월세 800만 원. 배당 요구일 2024년 6월 3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가?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상가에 해당되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점유 중일 것.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3.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것. 4.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을 것. 하지만 송 씨는 사업자 등록 여부 불분명, 무엇보다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 없음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가 계약을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변제권 없음 배당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며 낙찰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명도 가능성은? 이 건물의 명도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건물 전체를 사용 중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점유 실체에 대해 명확한 운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명도소송 또는 인도명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허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형사고소까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측에서도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9월 서부산 농협 근저당권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 임차인 송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없음. 인수할 금전적 책임 없음. 명도 리스크도 낮음. 따라서 이 숙박시설은 낙찰 즉시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매우 안정적인 경매 물건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을 직접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 수익이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텔을 직접 낙찰받아 운영하게 된다면 한 달에 과연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숫자로 현실감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가동률을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이 모텔은 약 40실 정도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일반실, 일부는 특실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지역상 단기 대실 수요도 높은 입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하루 평균 60% 가동률, 즉 24실만 운영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루 숙박 요금은 1실당 7만원으로 설정합니다. 주간 대실 수익은 제외하고 오직 숙박만 반영합니다. 한 달은 30일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월 총 매출 계산 24실, 7만원, 30일 5,040만원.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입니다. 프런트 직원 1명, 청소 인력 2명, 인건비 약 600만원.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 등 광열비와 세탁, 어메니티, 소모품, 광고비, OTA 수수료 등도 들어가겠죠. 기타 운영비 약 400만원.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등 운영 간접 비용도 고려해서 추가 예비 비용 약 100만원. 총 운영비 약 1100만원. 자본 비용, 즉 이자 계산입니다. 낙찰가는 13억 4,600만원 취득세 및 기타 비용 포함해서 총 투자금은 약 14억 원으로 잡겠습니다. 이 중 70%는 대출, 30%는 자기자본이라고 가정할 경우 대출금 약 10억 원 연이율 4% 적용 시 월 이자는 약 333만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월 매출 5,040만원, 운영비 1,100만원, 이자 비용 333만원, 월 순수익 5,040만원, 1,100만원, 333만원, 약 3,607만원, 연순이익 약 4억 3천만원. 현실감한 코멘트. 물론 이 수익은 보수적 기준입니다. 가동률이 70% 이상만 나와도 혹은 주간 대실 수익까지 반영한다면 월 4천만원 이상 순이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수익이 부동산 자산에서 매월 꾸준히 흘러나온다는 점입니다. 즉, 노동이 아닌 자산의 흐름으로 생기는 수익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40실 중 절반만 돌려도 월 순수익 약 3,600만원, 연순이익 약 4억 이상, 지방 모텔 경매로 이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건 단순 저가 매물이 아닌 현금 흐름 자산을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직접 운영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건물주처럼 월세만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통임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텔 건물은 실제로 통임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이 건물 전체를 임차해서 운영 중이라는 뜻인데요. 그 조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송씨 보증금 5억 원 월세 800만 원 전입일 2021년 6월 1일. 이 수치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공식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모텔을 낙찰받는다고 가정하고 취득세와 재비용을 포함해 총 14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잡겠습니다. 여기서 70%는 대출, 30%는 자기자본이라는 구조로 접근해 볼게요. 총 대출금은 약 9억 8천만 원, 자기자본은 약 4억 2천만 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임차인에게서 보증금 5억 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보증금을 대출 상환에 활용하거나
일부를 자기 자본 보전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실제 내 돈이 들어가는 순수 투자금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오히려 8천만 원 이상 손에 남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까요?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는 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건 단 하나, 대출이자입니다. 대출금 9억 8천만 원에 대해 연이율 4%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약 3,92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이자 약 327만 원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 순이익은 800만 원에서 이자 327만 원을 빼면 약 473만 원이 손에 그대로 남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연 수익은 9,600만 원 이자 3,920만 원을 빼면 연 순수익 약 5,6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익은 직원 한 명도 쓰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고객 응대도 전혀 하지 않으며 그저 건물주로서 임대료만 받는 구조입니다. 청소는 누가 하죠? 임차인. 광고는 누가 하죠? 임차인. 민원 응대, 퇴실 처리, 리뷰 관리 전부 임차인 몫입니다. 이게 바로 건물주 수익입니다. 실질 자기 자본은 거의 0원이거나 오히려 플러스 가능성까지 존재하고 순이익은 월 400만 원 이상, 연 5천만 원 이상. 이 정도면 대한민국 어디서도 보기 드문 리스크 낮고 관리 부담 없는 수익형 경매 물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텔을 2년간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다가 시세가 오르면 매각해서 시세 차익까지 실현하는 복합형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모텔 물건 직접 운영해도 좋고 임대만 줘도 괜찮고 그 자체로도 훌륭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 확인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진짜 투자자들이 실제로 쓰는 전략,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바로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챙기고 시세가 오르면 한 번에 팔아서 시세 차익까지 가져가는 전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합 수익 전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개인 명의로 할 것이냐, 법인 명의로 할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결국 손에 남는 돈도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조건부터 똑같이 깔아놓고 출발합니다. 현재 이 모텔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낙찰가는 13억 4,600만 원. 취득세랑 기타 비용 다 포함해서 총 14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0%는 대출을 끼고 하기자본은 30% 정도만 들어갔어요. 즉 9억 8천만 원은 은행 돈이고 내 돈은 한 4억 2천 정도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이 모텔은 지금도 실제로 통임대 상태로 운영 중이라는 거, 그리고 임차인한테 받은 보증금이 무려 5억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5억 원은 고스란히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이걸로 대출 일부를 갚든 내 자본금 일부를 회수하든 어쨌든 실제 내 돈 들어간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영원 투자 또는 많아봐야 1억 안쪽의 투자예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익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모텔을 그대로 임대만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월세는 800만 원이죠? 그럼 연수익은 9,600만 원. 2년 동안이면 1억 9,200만 원 벌어들이는 겁니다. 자, 근데 대출이자도 내야죠. 대출이 9억 8천이고 연 4%로 계산하면 1년에 약 3,920만 원, 2년이면 총 7,84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2년 동안 손에 남는 건 1억 9,200만 원, 7,840만 원, 약 1억 1,300만 원. 이 돈이 매달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임대료로만 들어오는 순수익입니다. 직원 안 뽑아도 되고 청소 안 해도 되고 고객 응대 안 해도 되고 그냥 한 달에 800만 원씩 통장으로 꽂히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진짜 승부는 2년 뒤 매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텔은 지금 감정가만 해도 39억 원이 넘는 건물입니다. 현재는 소유자의 채무 문제,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경매로 저가에 나와 있지만 시장 분위기만 조금만 회복되면 그 가치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2년 후 30억 원에 매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구조가 되죠?
지금 이 건물 총 14억 원을 들여 낙찰받았는데 2년 뒤에 30억 원에 팔면 차익이 무려 16억 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이걸 개인 명의로 매각할 경우, 그리고 법인 명의로 매각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다르고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명의입니다. 개인은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 양도세, 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지금처럼 16억 원의 차익이 생기면 거의 30% 이상 세금이 나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세금으로 대략 4억 8천만 원, 여기에 기타 비용 포함하면 총 5억 원 이상 공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남는 건 16억 원 차익, 5억 원 세금 및 비용 약 11억 원. 여기에 아까 우리가 2년 동안 받았던 월세 순수익 약 1억 1천만 원을 더하면 총 수익은 약 12억 1천만 원. 자, 이제 법인 명의입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대신 고정세율의 법인세를 냅니다. 세율은 24.2%, 차익이 아무리 커도 고정입니다. 16억 원 차익, 24.2% 약 3억 8,700만 원, 기타 비용까지 합쳐도 총 약 4억 5천만 원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남는 건 16억 4억 5천만 원, 약 11억 5천만 원. 여기에 똑같이 2년 임대 수익 1억 1천만 원을 더하면 총 수익은 약 12억 6천만 원.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인은 세금이 예측 가능합니다. 이 수익을 회사 계좌에 누적시켜서 다음 부동산 투자로 그대로 굴릴 수 있다는 점, 필요하면 비용 처리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법인이 가진 구조적 힘입니다. 반면 개인은 수익을 가져오면 바로 세금 맞고 추가로 투자하려면 다시 대출, 다시 시작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물건처럼 큰 차익이 예상되는 구조라면 법인 명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 적게 내고 수익은 그대로 챙기고 또 그 수익으로 다음 부동산 한 채 더 잡을 수 있는 재투자 루트가 바로 열린다는 것, 그게 법인의 핵심입니다. 이거 한 편 만들자고 등기 떼고 수익 계산하고 세금 계산기 돌리고 양도세, 법인세 비교 자료까지 다 뒤졌습니다. 진짜 이 정도 분석이면 구독 한번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궁금하신 물건이 있거나 나는 돈이 1억도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드셨다면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설명란 전화번호로 한 통 편하게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물건, 더 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